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이에 아파트에서는 게시판에 금연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간접 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4일 전라북도 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한조 씨는 집안 곳곳에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아파트 환기구를 통해 다른 집에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흡연을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김 씨는 결국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 이웃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그럼 대체 흡연자들은 어쩌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층에서 담배를 피시면은 그 냄새가 화장실 환기구를 타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은 아예 화장실 환기구를 막아버렸어요. 냄새 못 올라오고. 뿐만 아니라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연기나 계단 등 공공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출입하는 주민들은 간접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게시판이나 출입구에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부착해 놓은 상태이지만 주민의 양심에 맡길 뿐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전라북도 군산공설시장은 지난 6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청년 상인 20개 점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공설시장에 내년 12월까지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곳이 들어서기로 함에 따라 군산시가 청년몰을 이끌어 나갈 청년 상인들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문화, 전통, 체험 등이 융합된 창의적 테마 공간의 쇼핑몰로 청년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은 오는 11월 9일까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30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 업종별 청년 상인을 모집한 이후 서류, 면접심사, 입점 후보자 선정, 창업교육을 거쳐 평가를 통한 점포 입점자를 최종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점포 입점자로 최종 선정 후에는 청년 상인 창업교육을 비롯한 최대 33제곱미터까지 3.3제곱미터당 11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포당 300만원 이내의 운영기반 조성비용 및 최대 33제곱미터까지 3.3제곱미터당 6만원 이내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몰의 창업을 원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로 요식업, 공예품, 기타 체업이나 서비스 등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업의 열정을 갖고 있는 청년 창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군산공설시장 3층 여성교육장 대강당에서는 청년몰 사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군산 청년몰 입점 및 창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사업 설명회에 참여할 경우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됨에 따라 많은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가 드론 산업의 육성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공간적, 산업적 배경 등 인프라가 월등한 전북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드론 사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칩니다. 2016년 26억 달러 규모의 민간 드론 시장 규모는 10년 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에서도 산업용 드론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춰 전북도도 도청에서 전북 드론 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열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송하진 도지사,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외에도 각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드론 산업에 대한 활성화와 비즈니스 모델 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전북 테크노파크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인력 수급에 전폭적인 지원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산업을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은 탄소 산업의 탄소 소재의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의 전방 산업으로서 드론 산업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전북 미래산업과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모든 차류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열립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이 내장산 문화광장 옆 농경문화체험 교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말 전북 정읍을 방문하면 각양각색의 차를 즐기며 차향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읍 녹차를 포함한 모든 차류가 한자리에 선보이는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이 29일부터 30일까지 정읍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차 전시는 물론 시음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근본 자생차 페스티벌을 통하여 정읍 자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 차 생산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달의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일반인들이 올바른 차음용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로부터 정읍차는 지방 토산품으로 진상되거나 약재로 활용된 기록이 있을 만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한편 시는 정읍 자생차의 우수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차문화 산업 육성과 발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K1N 김성지입니다. 가을철 정읍의 대표 축제인 정읍 전국민속 소싸움대회가 오는 27일부터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옆 특설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정읍 한우고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축산물 시식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청도와 진주, 의령, 김해, 창원, 창녕, 완주 등 전국 11개 시군의 싸움소 170여 두가 출전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최고의 싸움소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돼 박진감 넘치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는 총 상금 7,610만 원을 두고 6개 체급별로 대진표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급별 우승싸움소에게는 백두급 600만 원, 한강급 500만 원, 태백급 400만 원의 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4강과 8강, 16강에서 탈락된 싸움소에게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 2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개회식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식전 행사로 빅 이벤트 경기를 비롯해 민요 공연과 초청 가수 진국이의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특히 대회 기간에는 정읍 한우고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도 운영하며 다양한 축산물 시식회도 마련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재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군산시가 향토기업을 외면하고 홀대한 행위이자 경제성과 수익만을 추구한 채 일반 시중은행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국 점포망의 자산 규모나 금리 우대에 있어 월등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중은행을 지방은행이 앞서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임이 자명한데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동일선상에서 지역은행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평가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은행은 최근 2년 6개월 동안 군산에서 354억 원이라는 부실 여신에도 불구하고 1조 5,9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고 지역인재 채용과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전북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향토기업이며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의 상생이 필요하고 과감히 양보하길 바란다고 군산시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군산시청 징수과는 최근 군산시의 2017년 시군구 선정 문제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시민은 9명의 심의위원이 행자부 예규와 군산시 조례에 따른 공정한 심의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졌으므로 금고 재심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